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입니다. 오늘 3일째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자료 부실 및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에 출입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희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실자료, 부실검증 실태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마디로 한성숙 후보의 태도를 표현하면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 후보, 미꾸라지 후보, 미꾸라지 짓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1170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요구량은 과거 국무총리 청문회에 비교해 볼 때 절대 과도한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출을 받은 자료는 6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표면 회신율은 88%라고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실질 회신율은 약 60% 정도입니다. 열의 4가지 자료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 주소입니다.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틀만 피하면 된다는 미꾸라지 심보입니다. 제출은 했지만 내용이 없는 자료, 증빙은 빠진 채 한 문장만 달랑 온 자료를 회신했다고 절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던 후보자의 말은 성실하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라고 이제는 들립니다. 단 이틀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게 이렇게 많은 후보,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피해가는 후보,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실태를 아셔야 합니다. 네, 첫째, 후보자가 자료가 없다고 한 것마다 의혹이 있었습니다. 2016년 남동생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준 2억 4,500만 원,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지적이 나왔고 당시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저희는 관련 증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남동생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이자 지급 내역도 원금 상환 내역도 납부 확인 증명서 한 장도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내역 일체를 다시 요구하자 이번엔 가족의 세금 신고, 납부 내역은 개인 신상 정보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양평군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취득했지만 자격 증빙을 요구하자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말 농장을 오간 사진도, 하이패스 기록도, 농자재 구매 내역도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곳에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금 의혹도 명백히 해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살림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청문회 직전 이루어진 부동산 급매도는 의혹 해소가 아니라 의혹 차단입니다. 수년간 팔리지 않던 양평 땅이 청문회를 앞둔 6월 16일 갑자기 계약됐습니다. 잔금은 24일 오늘 치른다고 합니다. 역삼동 오피스텔도 6월 12일 계약을 체결해 23일 잔금을 받겠다고 답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건 모두 계약서 한 장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근거 서류는 내지 않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한 증거 없는 매도 선언을 저희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후보자는 검증 구조 자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일부 부처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수 후보자가 어젯밤 개인정보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서 오늘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료 제출 기한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여야 협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청문회 일정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는 것은 검증을 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특위위원회에 대한 업무방해나 다름없습니다. 직계 가족을 떠나서 한성수 후보자 본인의 자료조차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었습니다. 초중고 생활기록부, 헌혈기록, 이런 기본 자료조차 미동의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방패 삼아 검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의 전제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자랑하던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5,000명의 개인 정보와 청년들에게 아이디어가 유출됐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민간 협력의 탈을 쓰고 신한은행의 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 구축사와 정부는 그 어떤 계약 관계도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얼마를 썼는지, 전체 과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왜 하필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적정성을 따져묻기 위한 모든 요청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확인된 사실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가 정부의 조달 과정을 통하지 않았다는 것, 그 업체의 임원이 네이버에서 11년 근무한 사람이라는 것 뿐입니다. 아울러 총리 후보자는 모두의 창업 전국 발대식 그리고 22일 도어 스티핑 사과에서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 이 정부 사업의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네이버 관련자들이 어둠 속에서 자문료를 수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신한은행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유, 과업 범위, 용역 금액, 협력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것들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호히 요구합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부실한 자료 제출 일체를 즉각 제출하십시오.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하고 내일 청문회 전까지 성실하게 다시 제출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전부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성수 후보자가 현직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약속을 한 부분, 그런 행정처분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농지법 위반과 허위 답변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촉구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문제는 단순한 법률 위반 논란을 넘어서서 공직윤리와 후보자의 자격 자체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 한 후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농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농지에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정자는 물론이고 관상수나 잔디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농업 생산을 위한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의 부속 정원이나 휴식 공간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에 양평군은 2025년 8월 29일까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는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나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 신분임에도
본인 소유 농지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한성숙 장관 앞으로 보낸 양평군에서 정확하게 보낸 공문입니다. 수신자는 한성숙 장관으로 명기가 되어 있고 불법에 대한 처분을 25년 8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명기가 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행정부처에, 물론 말단 이제 지방조직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발간된 이 공문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지난 1년간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농지법 5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한성숙 후보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행위 적발되고도 1년 가까이 방치하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일부 철거하는 행위를 보였는데요. 최근까지도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청문회를 4일 앞둔 지난 일요일, 바로 6월 21일입니다. 불법 건축물인 정자만 부랴부랴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관상수와 잔디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인식한 뒤늦은 면피성 조치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평군 공식 자료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과 원상복구 명령 내역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거짓으로 낸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후보자는 농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며 국회 거짓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자료 제출 부실 문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답변한 걸로 다 카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서 그렇게 철거 행위를 해놓고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후보자 스스로 밝힌 공직윤리 기준입니다. 후보자는 국회 서면 질의에서 인사 검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도덕적 자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청렴성과 준법성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일반 국민 눈높이에 비해서 지극히 당연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과연 국무위원 재임 중에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이 준법성을 운운해서 될 일입니까?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을 장기간 뭉개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법치주의와 청렴성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법 위반 사실 자체만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는 장기간 묵살하고 법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할 국회는 거짓 답변을 일삼았으며 총리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면피용 철거에 나선 이 모든 정황이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바로 어제자 서면 답변을 통해서 해당 농지에 대해 지난 6월 16일 매도 계약 체결했으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되지 않은 불법 농지를 매각한 것입니다. 후보자는 본인이 지어야 할 법적 책임과 원상복구 의무를 제3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며 이른바 폭탄 돌리기식 매각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국민과 매수인을 기반하는 행위이며 후보자 스스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경위는 물론이고 국회 서면 질의에 대한 거짓 답변 의혹, 그리고 후보자가 강조한 청렴성, 준법성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론의 관문을 틀어주었던 후보에게 과연 국정을 맡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믿게 될 것인지를 사실상 결정해온 거대 플랫폼 권력의 책임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검색 서비스 책임자, 서비스 총괄 부사장을 거치며 네이버의 검색, 뉴스, 댓글, 모바일 메인 화면, 실시간 검색어 정책을 총괄해온 인물입니다. 국민은 흔히 네이버를 검색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국민이 세상을 보는 창이자 뉴스를 소비하는 관문입니다. 국민이 여론을 형성하는 광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성숙 대표 체제의 네이버는 사실상 대한민국 최대 언론 편집국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댓글, 실시간 검색어 정책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사이버 민주주의를 왜곡시켰습니다. 그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한성숙 후보자는 과연 책임을 다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한성수 후보자 재임식이 네이버 언론정책의 변천사는 대한민국 여론 권력 왜곡의 변천사이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드루킹 댓글 조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댓글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댓글 공간 자체가 여론 조작에 취약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2018년 네이버는 사람이 네이버 메인 뉴스판을 편집하는 체제 대신에 AI 추천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편집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집권이 알고리즘으로 이전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언론사 구독 모델이 도입됐습니다. 네이버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트래픽과 유통 구조는 여전히 네이버가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맞춤형 뉴스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확증 편향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확증 편향은 다름 아닌 지금의 팬덤 정치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또 네이버는 끝내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도, 언론도, 국회도 어떤 기준으로 뉴스가 추천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실시간 검색어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어가 정치와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진지한 책임 규명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성수 후보자 재임 시절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대 뉴스 유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의 합작품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이른바 재평위는 사실상 언론의 생사 여탈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콘텐츠 제휴사가 되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고 어떤 언론은 탈락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성장했고 어떤 언론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심사 기준과 평가 결과는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 후보자 대표이사 재임식이 뉴스타파의 네이버 CP사 입점 논란입니다. 2018년 네이버는 콘텐츠 제휴사 심사 과정에서 전문지 송고 기준을 완화했고 그 결과 뉴스타파가 CP사로 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P는 단순한 제휴가 아닙니다. 네이버 메인 노출, 추천 알고리즘 반영, 기사 사용료 지급, 광고 수익 배분 등 사실상 최고 등급 언론사 지위를 의미합니다. 왜 특정 좌편향 언론사는 혜택을 받았습니까? 왜 심사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서비스 총괄 책임자이자 대표이사였던 한성숙 후보자는 정말 이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네이버는 이미 심각하게 왜곡된 사이버 민주주의의 핵심 공론장이며 돈이나 팬덤만 있으면 조작할 수 있는 실시간 검색어 제도를 통해 여론이 수시로 오염되는 것을 방관했고 뉴스 유통은 통제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통할하는 권력까지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선출되지 않은 플랫폼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2인자가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책임보다 영향력, 공정보다 편향 논란으로 점철된 네이버의 언론 미디어 정책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처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인천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문제 제기했던 방향과 참고나 증거자료 미제출 과정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보고 드리면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